자, 23학년도 건대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건대가 올해 시험 보면, 그러니까 26년도 35문제 나온다 그러고,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지필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무튼 뭐 건대든 홍대든, 어, 아주대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문법부터 가봅시다. 자, 우리가 문법 문제, 이제 밑줄 문법 문제는 밑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 전체에서 밑줄이 꺼져 있지 않은 곳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밑줄부터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to 다음에 ing를 쓴 게 맞냐 틀리냐예요. 자, 이거는 뭐 영원한 문법 문제죠. to 다음에 ing를 썼다는 얘기는 to가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다면 to가 부정사라는 거죠. 그쵸? 자, I want to buy a car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차를 사기를 원한다. to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o 부정사에서 to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로 쓰인 to는요, 자기만의 해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대한, 뭐뭐 쪽으로, 뭐뭐까지,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해석이 쓰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콜로케이션으로 쓰이는 to는 전치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contribute to, key to,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key to 해서 키가 엔티도트야. 엔티도트가 뭡니까? 저기 뱀한테 물리면 먹는 해독제죠. 뭐 해독제라는 뜻으로 쓰일 일은 없죠. 해결책이겠죠. 해결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 key to, contribute A to B, devote A to B 이런 것들. attribute A to B. 그치? 자, 세 번째는 뭐 안경이 있었죠. 그때 안경 써준 것 같아요. 그죠? object to ing, with a view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 사람 주어 is used to ing. 뭐 요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prefer A to B. 다 써준 거야, 전에.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to가 전치사냐, 부정사냐라는 문제는 그냥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거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거냐. 그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다 외웠던 거예요. enjoy ing, practice ing, imagine ing, consider ing, suggest ing. 지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보통은 미래형이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대부분 취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미래형이면. 다음에 이제 과거형, 습관형이면 과거형이나 아니면은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명사를 주로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것도 뭐 예전에 뭐 외대에도 기출이 나왔고 많이 기출되는 건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죠. 투부정사는 미래형이야. 그래서 의도하다죠. 동명사는 과거부터 쭉 그래 온 거니까 그때 깜빡거리네. 발에 줄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 동명사는 예전부터 쭉 그래 온 거니까 의미하다죠. 그지? 계속 깜빡거리지. 음. 뭐
또 뭐가 있을까? chance. 얘는 이제 명사인데, 요건 명사형은 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미래형인데, look forward to가 뭐 쓰니? ing잖아. 기대하다. 미래형이죠. 근데 to가 전치사란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anticipate죠. 기대하다죠. 그러니까 미래형인데도 anticipat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단 말이야. 그치? 요런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어렵게 기출을 내려면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make up one's mind. 자기 마음을 완전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느낌이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만드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가 determine이야. determine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성대 기출이에요. 옛날에 시험 봤을 때. 지필 옛날에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어렵게 내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낸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고. 문법 문제는 밑줄 꺼져 있는 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어퍼워드에다가 형광펜을 칠해 볼게요. 어퍼워드는 할 여유가 있다. 살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퍼 더블이 뭡니까? 어퍼 더블이 칩이야. 상용,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우개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 그럼 바로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물건을 상용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퍼더블이죠. 그런데 이 어퍼드가 준동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can이나 could나 요런 조동사와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투시라고 써야겠네요. 우리는 더 이상 이거를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C, A, as, B가 나오네. 잠깐 저거 조정 좀 하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더 이상 뭐 할 여유가 없다. 법이라는 것을 1년의 a series of 복수명사, 드라이, 몸이 건조하고 더스티, 먼지 나는 그런 법전으로 우리가 여길 여유가 없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자 가로 열고 닫으세요. 콤마는 항상 가로 열고 닫아야 됩니다. 빨간 색깔 칠할게요. In the face of 어디에 맞서서죠. 직면에서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 in the teeth of 이빨이죠. 그죠? 이를 악무는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를 무릅쓰고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의 뜻이다. 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요까지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지금 법과 기술이 이분법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색깔을 좀 바꿔볼게. 우리 이제 독해 연습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분법이라고 쓰세요. 이 글은 지금 법과 기술을 이분법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더스티하고 드라이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 법에 대해서 더 이상 허용을 할 여유가 없다 이거야. 바꾸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콤마 지우고 나서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수일치한 거 맞죠?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서는 수일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법전이 주어잖아요. 그리고 얘가 동사고 수일치 잘 돼 있고요. 동사 밑줄이면 뭐 봐라? 수일치, 시제, 태를 봐라. 그리고 그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자, 그런데 이러한 법전은 이미 outdated, 구식의, 즉, 한물 같다 이거야. 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뭐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무슨 시대냐? 뭐, 웬이 생략됐겠죠. 법이 프린트된 그 시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출판된 그 시대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뭐야? 그 옛날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기술을 못 따라가서 지금 그 법을 outdate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비전은,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저 be going to, 뭐뭐 할 거라는 거죠. 가야만 한다는 얘기야. 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니까, 안 하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야 하는 거야.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법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기술에 아웃데이티드 됐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는 must, 안 하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체인징 시그널이죠. 우리는 learn to 알아야 돼. C, A, as B. A를 B로 간주하는 걸 법이라는 분야를 방식으로서 적응해야 돼. 기술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법이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법은 outdate, 그냥 한물 간 거야. 옛날 거야. 지금 기술이 변하니까 그 기술에 맞춰서 바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낫이 있네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나데이 법비 위로 올라가서 A가 아니라 B다. 이건 다 알고 있죠. B가 포인트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A하고 B는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된다는 거야. 자, B다. not A다. 이때도 A와 B가 병렬 구조여야 되는 거야. 자, 이때 현대 영어에서는 이 콤마를 and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not A.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and not 이렇게 밑줄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게 뭐지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 B 병렬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A와 B는 병렬 구조다. 이거 문법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러면 지금 not이 있으니까 그 무엇과 무엇이 병렬 구조로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해야겠죠? 1년의 현재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그 법전이 아니라 기술적인 여기에 변화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서는 얘하고 병렬 구조로 보면 되겠네. 그쵸? 메서드하고 병렬 구조다. 자,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attend, 참여해야 됩니다. 어디에? 법의 변화에. 그러니까 계속 법을 기술에 맞춰서 좀 변화시켜라. 한물 같다. 자,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state, 상태. 이때 it는 법이겠죠. 법의 현재의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정답 A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자, 웨더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 웨더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웨더 밑줄이면, 자, 첫째, 웨더가 맞냐? 아니면 대시 맞냐죠. 그치? 명사절 접속사잖아. 명사절 접속사로서 웨더의 밑줄이면 웨더를 대수로 바꾸는 건 아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웨더 뭐 명사절 접속사로 쓰면 if도 괜찮죠. 불확실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I know. 나는 안다. 됐어야죠. I don't know. 모른다. 아, 모른다면서. 그러면 if나 whether 써야죠. 그쵸? 간단하죠. 자, 한 번 더 갈게요. I asked. 나는 물었다. 그에게 됐어요? 아니면 whether 써요? 아, 모르니까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됐으면 안 되죠. whether 써야죠. 그쵸? 나는 말했다. 그에게. 아, 사실을 말했겠죠. 이때는 된말을 됐어야겠죠. 그치?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웨더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웨더냐, 아니면 if냐죠. 그치? 웨더냐, if냐. 자, 얘도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도 웨더냐, if냐야. 이거는 뭐 이제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웨더 다 쓸 수 있다. 다 쓸 수 있다. if는 동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if로만 쓸 수 있습니다. 타동사 다음에 if로만 쓸 수 있어요. 좀 이제 좀 어렵게 하면은 if 가주어 진주어일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동사 다음에는 whether if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if를 쓰고 싶으면 동사 다음에만 쓸 수 있고, whether는 그냥 다 쓸 수 있다. 전치사 다음에도 쓸 수 있고. 됐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whether가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 이거야. whether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and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or 써야 돼요. whether 하면은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or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네 번째. 자,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든지 간에죠. 상관없이야. 그치? 자,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whether 다음에 all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생략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면 whether 다음에 all not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whether 딱 나왔는데 뒤에 all not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야. whether를 썼는데 뒤에 all not이 없으면 무조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whether 다음에 all not이 있는지 없는지로 얘가 주어로 쓰였는지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whether가 가지고 밑줄이 꺼져 있으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올랏이 없다. 그럼 무조건 그냥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올랏은 반드시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외도 보면 지금 필기한 것들이 0.1초 안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외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의심이라는 뜻도 있고 질문, 의문 이런 뜻이 있잖아. 모른다는 거잖아. 질문을 왜? 모르잖아. 그쵸?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대선 못 써요. 알았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if도 못 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절 접속사 if는 동사 다음에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whether는 일단은 맞아요. 그치? 웨더는 맞습니다. PC가
자, PC. 요런 것들은 아주대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PC 다음엔 아 써야 돼요. 단수, 복수, 동형이잖아. 뭐,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스페시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복수 동형이야. 이게 아마 아주대에서 2025년인가 4년에, 연속 2번 나왔어요. 자, PC 다음에는 아 써야죠. 그럼 PC 다음에는 뭐 써야 돼? 이주 써야죠. 그래서 여 PC 다음에 왜 필에 S가 안 붙었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쵸? PC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 스트레스에 뭐 듯이 우리가 이때 두는 대동사죠. 그치? 필이나 필앤 리스판드. 얘를 대신 받은 대동사죠.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PC도 반응하는지 아닌지는 이슈다. 문제다 이거야. 그치? 과열된 디베이트의 문제여 왔다. 현재 완료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온 거야. 그쵸? 그런데 과열된 논쟁의 이슈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거 지금 독해 연습도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을 보자마자 뭐예요? 답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해왔죠. 뜨겁게 논쟁을 해온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답이 없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 얘기를 썼다는 이유는 뭐야? 무조건 그 답 얘기해줘야 됩니다. 뭐 들은 바로든 어? 뭐 실험을 했건 어떻게든 이 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 글은 무슨 글이야? 여기에 대해서 디베이트에 대해서 종지부를 일단은 찍어줘야 됩니다. 그 질문에 무조건 답을 해야 되죠. 자, 이게 뭐예요? 퀘스천 보자마자 Q&A 타입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answer, 답을 찾아가는 글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참 말 많이 하지, 그지? 자, 주된 이유는 무엇에 대한 이러한 반대. 여기서 반대는 디베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느끼냐 안 느끼냐라고 할 때 안 느낀다는 사람이 주장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주로 뭐 때문이냐? 휴지, 엄청난 거대한 상업적 인터레스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거죠. 고기를 야생으로부터, 그러니까 야생으로부터 돈벌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강아지 못 때리잖아요. 그쵸? 그처럼 물고기 못 잡게 하면 어떡해? 굶어 죽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물고기가 느끼면은 잡았는데 가슴 아프잖아.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문법 문제에서 인터레스트에 S 붙였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거로 나옵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는 그 7가지만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웨더가 맞아요, 틀려요? 그냥 무조건 맞다고. 내가 아까 웨더는 수업 시간이니까 설명을 해주지만은, 웨더의 밑줄을, 웨더를 대수로 바꾸고 웨더를 if로 바꾸는 게 만약에 정답으로 나오면 전부 다 어디 다녀야 돼? 학원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냥 기본적인 거 7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답을 해결해라. 이게 문법의 원칙이야. 알았죠? 문법을 많이 하면 알수록 병이 될 수 있다. 어. 자, 우리는 이제 수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나한테 수업을 듣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문법 문제는 쉽게 쉽게 푸는 거야. 자, 우리가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 S를 붙이거나 추상명사에 어를 붙이면 구체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저, 즐거움이죠. 셀 수 없죠. 근데 플레저 하면 뭐예요? 즐거운
1 이렇게 되는 거야. success 무슨 뜻이에요? 성공이죠. 셀 수 없어요. success 하면은 성공한 일 또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interest만 합시다. interes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흥미, 관심, 이자, 이해관계 다 셀 수 없죠. 추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interest에 s 붙여봅시다. 아, 그러면 관심사 이러면은 구체적인 일이 되죠. 구체적인 행위나, 그치? 그럼 이자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봐. 그럼 이익이죠. 아,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아니요. 나야 선생님 그 수업 시간이니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컬러는 뭐야? 색깔이요. 컬러에 S 붙으면 뭡니까? 군기, 깃발, 화려하잖아요. 그쵸? 쿼터는 4분의 1이죠. 쿼터에 S 붙으면 숙서. 이런 것들을 분하복수라고 해. 아, 옛날에 나왔죠.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런 것들 나와서 다 학원 다니고 몰래 가외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아, 이자, 이익, 관심, 관심사, 이해관계. 아, 이 정도 뜻은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해관계라는 뜻을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뭐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인터레스트에 뭐 S가, 물론 S 안 붙는 거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인포메이션. 세 개만 써줄게. 뉴스. 다음에 이퀴먼트. 에비던스. 얘는 절대로 셀 수 없습니다. 아, 에비던스도 셀 수 있어요. 증거물인 경우에는 셀 수 있어.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퀴먼트도 아주 덩어리잖아요. 셀 수 없어. 근데 셀 수도 있다고. 전체를 표현하지 않는 거면 장비라는 뜻이 아니면은 셀 수 있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총체는 셀 수 없어요. 총체. 돈, 대표적으로. 돈. 아, 동그란 동전도 돈이고, 수표도 돈이고, 어음도 돈이고, 지폐도 돈이고, 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잖아. 퍼니처, 가구. 아, 소파도 가구고, 책상도 가구고, 침대는 과학이지, 그지? 뭐, 장롱도, 가구고, 다 합쳐서 총체.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죠. 뉴스 같은 거 봐봐. 뉴스가 왜 뉴스예요? 너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야.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그치,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짧게 얘기하는, 알려주는 게 뉴스잖아. 동서남북이야, 뉴스가. 그러니까 총체란 말이야. 그럼 셀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레스트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명사에 S 붙었네. 딴 거 보고 판단한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했니? There is no doubt that 이렇게 however 요렇게 해서 삽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콤마 삽입이고요. No doubt that인데 그냥 no doubt, little doubt, no wonder, little wonder, few wonder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죠. 확실히 그냥 이러면 돼요. 확실히 that 이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PC는 왜 썼는지 알아야 돼요. PC 매우 지능이 있는 동물이다. 자, 여기서 지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뭘 생각해야 돼? 그 지능이 있다가 아니라, 얘랑 똑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아는 게 독해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블랭크 나왔습니다.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겠어요? 여기서 intelligent라는 말이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줄 알아야지 여기서 패러프레이징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얘가 센티언트가 블랭크로 나왔어요. 그럼 블랭크는 무조건 저기 뭐야,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알 수 있어? 인텔리전트로 알 수 있잖아. 그죠? 계속 따라오세요. 느끼면서. 자, 내 이번 문제 풀어보고, 처음에 나도 딱 풀어보고 싶어. 답이 없는데? 그러면 얘는 이익이니까 S 붙인 거 맞는데? 이해관계인가? 그래서 S가 없나? 씨발,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랬단 말이야. 이거 무지 어렵습니다. 자,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입니다. 그럼 단수 취급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보통 to 부정사도 명사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갈 수 있고, 동명사도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쓰고 투부정사는 잘 안 씁니다.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가면 조건이나 이유로 해석돼요. 복잡하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 됐죠? 아무튼 투부정사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형광펜을 칠해볼게. 얘가 주어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is 쓴 건 맞아요. 맞죠? 얻는 것은 편향되지 않은, 편견이 없는 설명을 얻는 것은 고통 수용체에서,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수용체에서, 어떤 편향되지 않는 설명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수용체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다. 그 투부정사가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 하기에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투부정사가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turn to는 뭐예요? 모르면 안 돼. look to, resort to, have recourse to. 보통 의존의 on을 쓰는데 on, to를 쓰는 사총사죠. 의존하다. 이건 입에 달아야 돼. 그러니까 의존하게, 지나 이론을 의존하게 현명하다? 뭔 소리야? 일단 문법이고 뭐고 말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수용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해요. 그럼 그전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왜 이게 현명하냐 하면, 진화 이론에 의존하기 위해서 하기에 현명하다. 말이 안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게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험장에서 다 틀리세요. 이거 틀렸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까지 문법 공부를 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왜? 이거 다 틀릴 거니까. 남들 다 틀리는 문제는 나도 틀려도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요, 편입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편입도 중대 이상급에서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 이디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래야 말이 되죠. 의존하는 것이 진화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가주어예요. 이게 진주어예요. 미친놈이에요. 이런 문제를 왜 내? 이건 교수가 낸 게 아니야. 조교가 낸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보는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공부한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얻기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설명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진화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야. 여기서 편향된
설명이라는 얘기는 뭐야? 앞에서 얘기한 설명이죠. 디베이트가 되잖아요. 그치? 그거를,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진화 이론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야. 그게 현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와, 이것까지 나온다고? 건대 시험 못 보겠네? 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틀려라. 자, 그것은 명확하다.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로 열고 닫고, 컴파러티브, 어떤 상대적인, 그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생리학, 그리고 분자 수준의 연구로부터 that 이하는 명확합니다. 고통 수용체는 인간에게 있는 고통 수용체가 거의 동일하다. 수용체와. 그쵸? 이때 도우주는 뭐야? 고통 수용체죠. 발견된 PC에서. 자, 도우즈 계속 나오는 거죠. 다음에 once 대명사 중에서 이 네 개만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든 분사든 정명구든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요것뿐이 없어요. 앞에 정해지면 대도우주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미 명사면 앞에 있는 명사인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명사면 once 됐죠? 나는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돼서 택시를 잡았다. 이때는 on이죠. 그치? 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얘는 무조건 맞잖아. 맨날 나오는 거고 얘도 무조건 맞잖아. 그럼 B냐 C냐야. 그쵸? 적어도 A하고 D는 쓰지 마라. 그리고 다 B 쓰고 틀렸을 거예요. 대부분. 이 C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투부정사 단수 취급 고등학교 과정에 배우는 거라서. 그쵸? 그러니까 해석까지 하고 문법을 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그런 쪽에 복수 취급해가지고 왔어야 되는. 어? 아니, 이 이주로 바꿔야 된다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투부정사가 얘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다음이, 그 얘가 주어면 말이 안 돼요. 아까 해석해 줬잖아.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판가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주대도 한 문제씩 이상한 문법이 나와요. 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맞추냐, 안 맞추냐는 의대 약대. 시험 보는 애들이 승부 걸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냥 틀려라. 자, 우리는 산다. 자, 타임이 시간이면은 셀 수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셌잖아. 그러면 시간이란 뜻은 아니야. 뭐 시기, 시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when, 관계부사 when이고요. 완전한 문장 나오죠.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한 거 꼭 기억하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심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인 듯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야?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속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거는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 벗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의 루트야.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모든 사람들이 찾는 듯 보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듯 보여. 문제점이겠죠. 그쵸? 이걸 해결해야겠죠. 아, 다 씬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듯 보인다. 응? 아, 한국 사람 빨리.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 한다면서. 자, 컴퓨터 회사들은 그 사례가 컴퓨터 회사가 나온 거 뭐야? 사례겠죠. 심지어 점증법이고요. 시작했다. 광고하기 시작했다. 방식을. 그 방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죠. 컴퓨터가 대체합니다. 부모를 대체해요. 자,
요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뭐예요? 대체하다. 그럼 컴퓨터는 무엇의 사례일까요? 아, 빨리빨리 의 사례인지를 알아야죠. 그쵸? 그러면 컴퓨터와 이분법으로 나온 게 뭐야? 부모겠죠. 그럼 부모는 뭐야? 빨리빨리가 아니겠죠? 그치? 그러나라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좋을까? 부모의 얘기가 나오면서 빨리빨리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진지하게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분야에서, 자, 가로 열고 닫고, 문법 콤마 가로 열고 닫고, 무조건 including이죠. 전치사적 분사라 그래. 무조건 based on이죠. 그쵸? including이죠. 그냥 무조건이야. 분사로 쓰였을 경우에. 이걸 전치사처럼 쓰이는 분사다. 그래서 전치사적 분사 그래서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요 정도 베이지드하고 including 정도는 알아줘라. 그러니까 어떤 도덕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분야에서 그런 도덕 교육에서는 빨리빨리가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자, 이제부터 잘 봐. 우리는 실수를 한다. 그럼 왼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실수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실수는 그러면 뭘까요? 무조건 빨리빨리겠죠. 안 읽고도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재밌지. 우리 시험 공부하는데 독해 공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 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자, 뭐 할 때 우리가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건 뭐다? 실수다. 그럼 대디아의 내용은 뭐야? 무조건 빨리빨리여야 돼. 어떤 특정한, 특정한 배치. 자, 배치가 뭐 무슨 묶음 같은 거거든. 내용의 묶음. 또는 특정한 가르치는 방법. 또는 특정한 컨피규레이션 하면은 뭐 배치 같은 거죠. 학생들과 공간의 배치가 우리의 엔즈,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됐죠? 자,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행과펜 칠해볼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 다 풀어왔으니까 내용은 알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글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퍼티큘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서 읽었을 때 해결책이 뭡니까? 퍼티큘러 하지 마라. 왜? 실수니까. 그쵸? 결국은 퍼티큘러와 퀵, 슈어 솔루션이 같은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말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10번이 틀렸고요. 뭐 그렇게 닫고 하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4번. 아,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야. There is no sense니까, 아,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 없다 이거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치? 어디에서 카핑 하는데, 자, 콜로케이션이에요. 이때 in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물음표 하세요.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그쵸? 어. 카핑하는 거 붙여넣는 거죠. 문장을 뭐로부터? 모든 문장, 단락으로부터 카핑하는 것. 그리고 패스팅하는 거. 이렇게 병렬 구조고요.
붙이는 거죠. 그들을. 이때 그들은 뭐야? 카피한 모든 문장들을 함께 끝에 갖다 끝에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숙제할 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 갖다 붙이게 하잖아요. 그죠? 자, 와시이끄는, 자, 이거 보세요. 이 와시이끄는 왔다 하면은 불완전한 문장이고, 얘가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할 건지 복수 취급할 건지는 is 쓸 건지 쓸 건지는 뒤에 있는 명사에서 수일치해야 돼요. 이거 얘기했죠? what은 단수로도 받을 수 있고 복수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what이라는 게 뭐야?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이 명사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이거야.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what are needed to us is야 a야? 자, what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 이 명사가 a를 썼으니까 복수잖아. 그럼 a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hat이 지우면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얘가 주어이니까 what 그저 초점을 포스 강요하는 것은 독자가 이해하도록 포인트를 그러한 문장 갖다 붙이게 한 문장을 over again 반복해서 이런 문장을 이런 문장들을 갖다 붙이게 했는데 그런 문장에 대한 요점을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다음에 또 end가 나오네. 그리고 것은 자, what이 나왔어요. 주어 동사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다음에 and가 나왔어요. 그럼 뭐 나와요? 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 나왔는데? 에? 뭐지?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또 대절이 나오고 끝까지 읽어보면 동사가 없어. what이 이끌면 동사도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what이 틀렸습니다. what이 대수로 바꾸고 이 대시 주어예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주어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앞문장에서 그냥 갖다 붙이게 한 거. 이해 갔죠? 그것은 강요합니다. 얘가 동사야. 앞문장 전체를 받는 대. 그래서 단수 취급한 거고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한 갖다 붙이게 한 문장들이 요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텐타마운트 투 별표합니다. 텐트 이렇게 생겼죠? 마운트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뭐뭐와 동일한이란 뜻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that을 다시 is로 받은 거예요. 복잡하니까 지울게. 얘를 that으로 바꾸고 앞문장 전체를 받는 얘를 is로 다시 받은 거예요. 그거는 고백과 똑같다 이거야. 저자가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건 항상 옷이 입혀지는 거고요. 다른 언어로. 자, 낫 동그라미 치고요. 그게 아니면 뭐지라고 생각해야 돼. 자, 고백하는, 갖다 붙이게 하는 거는 고백이야. 자백하는 거야. 저자가 자기 생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옷 입혀지. 즉,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도 어렵네. 자, 나데이 법비 쓰고 있겠죠. 그죠? 나데이 법비니까 병렬 구조죠. ing 병렬 구조죠. 프리젠트. 앞에 not이 있고 프리젠트 있잖아.
프리젠팅.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프라는 거예요. 막 섞어 놓는 거죠. 그치? 단어들을 페이지마다, 페이지 전체에 그냥 단어들을 단순히 섞어 놓은 거다. 갖다 붙이게 한 건. 그래서 서머리, 요약 내용은 반복해야 합니다. 충분히 중요한 단어들을. 왜 반복해야 돼? 독자들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connect A to B. 자, 그럼 이시 가리키면 대명사 밑줄입니다. 대명사 밑줄이면 첫째, 수일치죠. 둘째, 제비대명사 쓰는 게 아닌가. 그쵸?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거, 그것을 초기의 패시지와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면 처음의 패시지와 뭐를 연결시키는 걸까? 요약한 거겠죠. 그쵸? 요약한 거를 다시 연결시키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는 초기 패시지는 뭐냐? 스펠아웃, 명백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포인트를 자세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들은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서머리가 나와야 그 서머리를 처음에 내가 읽은 것과 계속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계속 갖다 붙이게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독자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겠냐. 즉 갖다 붙이게 하면 AI가 시발 이거 뭐야 다 갖다 붙이게 한 거네 이해가 안 되네 베꼈네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대수로 바꿔야 됩니다. 잠깐만 껐다. 자 갑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어렵게 안 내요. 안 내. 근데 요때는 좀 어려웠을 뿐이 근데 요 정도 수준이 아주 돼야 건대보다 말하는 단어도 지금 단어랑 완전 틀려. 우리 어휘어법 시간에 배운 단어들 다 나와요. 아주대는. 그러니까 단어 안 되고 문법 안 되면 아주대가 문법 학교야. 거긴 못 써.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어휘가 되고 문법이 되면 아주대는 고장 의대 써도 돼요. 아주대 의대 써도 된다. 단어 되고 문법 되고. 그러니까 문법만 돼도 단어는 그 토플한 공부한 애들이면 단어는 해결이 되거든요. 아티큘레이트 막 이런 단어들 막 나와요. 어휘어법에서 배운 단어들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대 그러면 아주대 의대 써도 된다. 약대 써도 된다. 근데 문법이 좀 많이 나와. 25문제에서 문법이 한 기본적으로 5개 나오고 빈칸 논리가 5개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인 독특한 특성 하나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대중매체에서 보고하기라는 것은 주로 identified with, 요것도 좀, identify가 확인하다, 식별하다잖아. 그런데 identify 다음에 A with B를 쓰면 A와 B를 동일시하다야.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는 뭐야? 그 드라마에 나온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드라마에 빠지는 거죠. 자, 고고학을 스펙타클라 하면은 화려한 눈부신 발견과 동일시한다. 유물의 발견을. 뭐로부터 선사시대부터 고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무덤 같은 거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무덤처럼 아주 오래된 그 유물의 스펙타클라한 발견과 동일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고고학하면 뭐 발견이겠죠. 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고학하면은 유물 발견이잖아. 고고학하면 유물 발견. 맨날 땅 팔 거 같지 않아요? 그치? 자, 우리 주원이가 고고학하면 뭐가 떠올라? 그 이거 같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나도 아는 사실이야. 그럼 나도 아는 사실을 왜 글로 쓰냐고. 쓸 이유가 없다고. 이거 보자마자 뒤집어지겠다. 그러면 얘가 미스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통념. 그러면 딱 이걸 보자마자 통념 반박글이구나. 글이라는 건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글을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글을 쓸 이유는 없다고. 이거 뭐 나도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뒤집어지겠구나. 저자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할까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자, 그 결과 사람들은 think of A as B죠. A를 B로 간주한다. 고고 학자들을 주로 뭐라고? 컬렉터라고? 그쵸? 고고 학자는 컬렉터야. 그럼 뭔가 유물 모으는 사람 수집가야. 자, 내가 기대했던 벗이 나오면서 통념 반박글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벗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유추해 보세요. 컬렉터 아니다. 그쵸? 컬렉터 아니다. 다음에 어떤 발견만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내용 나와야겠죠. 자,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조금 올리고 가자.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훨씬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발견물을 뭐라는 관점에서 것이라는 그러한 사물들이 말하는 것, 그 행동에 관해서 어떤 행동, 그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떤 유물을 만들어낸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물이, 만들어진 사물이 말하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유물, 발견물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 이거야. 단순히 그냥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데, 자, 뭐 보다라고 했어. 자, 비교급 나오면은 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비교 대상이 떠올라야죠. 미안해. 비교 대상. 두 번째가 뭐 떠올라야 돼?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한다. 그쵸? 자,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은 뭐예요? 1죠. 그쵸? 여기에서는 굳이 in을 안 써줘도 되겠죠. 여기 in이. 그 수집가를 뭐 수집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수집만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in ing 비교 대상 똑같이 쓰고 있다. 음? 자, 그들이 중요한 업무는 추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론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랑 똑같은 말이 얘겠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랑 반대말이죠. 그쵸? 그치? 음, 논리 구조. 어떤 특성을, 과거 문화의 특성을, 그치?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추론하는 게 그들의 일이다 이거야. 어디에 근거해서? 패턴에 근거해서. 그 아티팩트, 유물에. 근데 그 유물은 뭐냐? 자, 리브,
남기고 내버려 두는 거죠. A를 D에 내버려 둔 거예요. 됐죠? 맞죠? 그 A가 앞으로 오면서 관계대명사 그냥 저기 시제를 볼까? 그냥 이제 쓸게요. left behind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left라고 써야죠. 리브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그럼 PP 써야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고 정답 4번. 자, 문법 요 정도 하겠습니다.